안녕하세요. 도도하다의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뭘 가져왔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뭔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대해서 바타입이랑 컨스트, 렛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온라인 컴파일러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앞쪽 강의를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컴파일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사이트 이름은 컴파일러라고 돼 있지만 에디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웹 환경에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컴파일러 사이트를 먼저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같은 경우는 웹용 언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스타일 템플릿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HTML 파일 이 들어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세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 관련된 부분, 스타일 시트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들은 자바스크립트 JS라고 되어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적는 곳에다가 코드를 적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변수에 대한 값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컴파일 에디터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예, 실제로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빌드하는 과정이 없고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변수를 바꾸던지 값을 바꾸던지 뭐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바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뭐냐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웹페이지용 개발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 개발용 언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동적 상호작용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TML 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JS라고 하는 코드 부분까지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HTML이나 CSS 같은 부분은 스타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화면 제어 구간이 빠진 구성 같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HTML이나 CSS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동작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동적이라든지 다이나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 쪽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코드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서버 단은 자바를 많이 쓰게 되고요. 뭐 C가 될 수도 있고 자바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프론트 단 언어가 될 것 같아요. 프론트 단. 프론트랑 백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많이 했었는데, 프론트 언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언어도 돼요. 모바일 요즘에 보면은 모바일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웹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웹에서 게임도 돌리고 있잖아요. 요새 광고들 많이 뜨는 게임 광고들 되게 많이 뜨는데, 보면은 뭐 우리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반응력이다, 뭐 이런 것들, 웹게임들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시각화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레포트나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차트들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차트들 꾸밀 때 차트들도 가능하다 정도가 될 것 같고, 노드.js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서버 개발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환경 자체도 조금 더 범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ES가 뭐냐라고 해서 나오는데, ES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얘를 먼저 구성을 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변수 선언에 대해서 요런 그 바 타입이라든지 콘스트라든지 렛에 대해서 언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ES5, ES6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럼 ES는 뭐냐? 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온 게 ECMA라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유럽 컴퓨터 매니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얘네들이 처음에 시작인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유럽 컴퓨터 제조업자 협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먼저 얘네들이 시작을 하다가 기구가 좀 더 국제적이 된 거예요. 인터내셔널하게 바뀐 겁니다.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E, C, M, A 이렇게 약자들을 따서 두 문자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장을 위해서 결국에는 두 문자어를 버리고 이거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어요. 예, 단어로 만들어서 ECMA 인터내셔널이라는 협회를 만듭니다.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기반이 아니고 다 버려진 거죠. 국제적인 기구가 된 겁니다. 국제적인 기구가 됐고요. 이 기구에서 이 ECMA26이라는 기술 규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기술 규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CMA 스크립트라는 것들을 관리를 해요. 요쯤 가면 지금 나오죠. E랑 S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요게 ES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MA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구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표준화된 규격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규격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5, 6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요게 버전이다. 6번째 버전, 5번째 버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버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다. ES라고 하는 부분은 버전 관련된 부분이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세 개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요게 핵심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바 타입도 있고 컨스트 타입도 있고 렛 타입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C쪽, 저는 C쪽도 하니까 C쪽을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컨스트 라고 하는 상수들 같은 경우는 C에서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바 같은 경우도 오브젝트랑 같이 해가지고 좀 썼을 거예요. 근데 렛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타입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용을 쭉 볼게요. 바 타입 같은 경우는 제일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네 둘은 바 타입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지고 나왔었겠죠. 개선점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위 제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펑션 스코프이란 얘기랑 블록 스코프이란 얘기가 나와요. 바 타입 같은 경우는 펑션 스코프이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나 렛 같은 경우는 블록 스코프입니다. 펑션 스코프이란 말이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어요. C를 하시는 분들은. C는 대부분 다 블록 스코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펑션 스코프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한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함수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펑션까지 범위를 다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요렇게 펑션 내부의 블록들을 잡을 텐데 이 블록 내부에서 펑션에 대한 사용 범위가 정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좀 이따 할 거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의 유효 범위가 블록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블록 스코프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유효 범위가 중괄호 바깥까지 넘어가서 펑션 내부에서 동작을 하면 펑션 스코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 타입 같은 경우는 펑션 스코프이고 나머지 두 개는 블록 스코프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팅이란 말이 나와요. 호이스팅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이 스코프 최상단으로 올려지는 동작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변수를 안쪽에다가 선언을 하고 난 뒤에도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변수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선언을 했을 경우에 호이스팅이라는 동작이 일어나서 변수가 위쪽에서 초기화가 됩니다. 선언이 따로 돼요. 끌어올려지는 동작인데 바 타입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됐었고요. 초기화까지 돼서
변수를 쓸 수는 있는데 값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나 렛 같은 경우는 호스팅 자체는 일어나는데 이 변수가 초기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볼 텐데, 그래서 호스팅이라기보다는 사용 변수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가 될 것 같아요. 변수를 먼저 선언하기 전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한 구간일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이고 가장 제일 확연히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복 선언 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바 타입을 위에다 한번 선언하고 밑에 똑같은 바 타입으로 해서 재선언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재할당이랑은 다른 내용이고요. 선언 자체를 두 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할게요. 그리고 콘스트나 렛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재할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우리 일반 변수 쓰듯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바 타입 같은 경우는 선언한 다음에 이거를 값을 재할당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 같은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렛 같은 경우는 재할당이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바 타입에서 안정성을 더한 버전이 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콘스트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선언이 될 것 같고요. 요거 테스트 한 번만 싹 해볼게요. 테스트를 심플하게 하려고 먼저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먼저 안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할당이나 중복 선언이 된다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바 타입 같은 경우는 중복 선언도 되고 재할당도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바 타입을 먼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x라는 값을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5라고 돼 있는 값이 있죠. 이걸 뿌렸죠. 얘를 선언을 한 번 더 할게요. 선언을 이렇게 선언을 한 번 더 했는데 지금 보면 x를 한 번 선언하고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찍혔다는 거는 얘를 무시를 하고 얘를 우선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전에 중요해서 얘를 뭘 값을 써놨는데 다시 선언해서 써버리면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으니까 티가 나는데 중간에 막 언어 많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이 밑에서 다시 써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선언을 했는데 얘를 지금 x라는 값을 텍스트 10으로 바꿔놨어요. 숫자를 할당해놨다가 텍스트 10으로 바꿨는데 다시 숫자 15로 바꿨어요. 그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에서 텍스트 10에서 15까지 숫자 15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 범용적이다, 엄청 자유롭다, 플렉서블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안정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거죠. 위험한 겁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고 중복 선언도 사용 가능하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콘스트라고 있습니다. 콘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재할당도 안 되고 중복 선언도 안 돼요. 그래서 재선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에러가 뜹니다. 이미 선언된 거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당연히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재할당 같은 경우도 못 써요. 얘 같은 경우는 못 씁니다. 컨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얘를 재선언할 수도 없고요. 재할당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선언해 놓으면 이것만 딱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정성이겠죠. 안정성. 이거는 유료 버전이 아니니까.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렛이라고 있죠. 렛이라고. 렛 같은 경우도 재할당이 되고 중복 선언은 안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렛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선언을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선언이 되면 아까랑 똑같은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떠서 선언을 두 번 할 수는 없는데 할당 자체는 재할당 자체는 됩니다. 이거는 저거 해야 되겠네. 많아서 라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네요. 이거 바로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재할당은 됐어요. 재할당은 여기에 보면 1105였다가 1115로 재할당은 됐습니다. 그래서 재할당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은 불가능한 게 let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 됐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일 먼저 했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범위가 함수 스코프나 블록 스코프에 대해서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보면 펑션 스코프에 대한 테스트 내용이고요. 요거는 블록 스코프에 대한 테스트 내용입니다. 펑션 스코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은 변수를 x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블록 안에 y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랬는데 이 블록 밖에서 x나 y에 대한 값들을 다 호출하고 있어요. 지금 에러가 안 떴죠. 지금 보면 x는 5고 y는 6인데 5랑 6이 다 떴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펑션 안에서 이 변수들을 전부 다 호출해서 쓸 수 있다. C에서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C에서는 당연히 이제 블록 스코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바 타입으로 선언했을 경우에는 블록 밖에서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 타입일 경우고요. 물론 이게 불안정하니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블록 스코프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건데, let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블록 밖에서 선언을 해서 당연히 얘 5는 불러다 쓰고 있는 거고요. let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도 빨리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펑션 스코프를 썼을 경우에 블록 스코프를 썼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에러가 뜨는데, 밖에서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선언이 안 돼 있다라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 블록 밖에서 호출해서 그래요. 지금 보면. 그래서 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블록 밖에서 호출하면은 못한다 라고 뜨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 스코프에 대한 내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펑션 스코프 같은 경우는 펑션 내에서만 쓰고, 펑션 내에서 변수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고, 블록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안에서만 그 변수에 대한 효율성을 체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대한 사용 범위들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스팅이라는 놈이 좀 애매해요. 호스팅. 갑자기 저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디버그하고 막 이럴 때는 안 떴는데, 그래서 살짝 당황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팅이라는 놈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쓰니까. 호스팅이란 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수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고 요 밑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을 했는데, 위에서 분명히 변수가 정의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x가 에러가 뜨는 게 아니고요, undefined라고 뜹니다. undefined라고 떠요. 여기 보면은 호스팅이 돼서 x가 위로 올라가서 선언이 돼 있는 상태고요. 초기화까지 되는 타입입니다. 바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바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선언되고 초기화까지 됐기 때문에, 근데 값이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값이 없어서 undefined가 뜨는 거고요. 지금 보면 let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은 값을 넣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올라갔을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호스팅까지도 다 됐는데 초기화가 안 된 거죠.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요 값은 초기화가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뜨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널이라든지 뭐 아예 없다라고 에러가 썼겠죠. 그래서 호스팅 자체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에다 올려놓고 쓸 수도 있는데, let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올려놓고는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결론만 딱 따지면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는 게, 바에서 결국에는 let으로 바꿔라 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ECMA 인터내셔널이라는 협회가, 이 협회가 지금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선언을 했는데, 예전에는 오류도 많고 에러도 많고 좀 자유롭게 해놨다 보니 뭔가 개발할 때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제약을 걸겠다라는 느낌으로 let이라는 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 타입도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호환성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는 상수는 상수로 무조건 딱 써서 상수에 대한 에러를 막은 거고요. 다른 걸 못 쓰게. 그리고 바 타입이라는 변수를 let 타입이라는 변수로 변경해서 써라 라고 지금 약간 권장을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은 렛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쓰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지금 범위가 확 줄었어요. 보면은 중복 선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블록에서만 범위를 잡을 수 있고, 호스팅에 대해서도 뭔가 작업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때 좀 더 안정성을 높이고 싶으면 렛을 써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시 당황스러운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만 따지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바 타입이라든지 콘스트, 렛 타입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들을 좀 알아봤고요. 결론은 사용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콘스트랑 렛을 써라, 바를 좀 지양을 해라 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